김밥 2줄에 14,000원이라. 아이고 엄청나죠. 예, 물론 배달시켜서 먹을 때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김밥 2줄을 배달을 할 때 배달료와 그 앱 수수료가 이야기하나요? 수수료, 앱 수수료. 예. 플랫폼 수수료까지 합치면 여러분 비중이 절반이에요. 47.71%입니다. 47.71%. 우리가 여러분 김밥을 시켜서 김밥을 먹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플랫폼 기업에 자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왜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돈을 나눠주는 겁니까? 이게 말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김밥 2줄, 딱 2줄입니다. 2줄이에요. 예, 그러면 14,000원에 주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가 낸 돈, 제가 낸 돈입니다. 그 중에 배달비는 6,000원입니다. 소비자 부담 4,000원, 식당 부담 2,000원. 여기서 이제 식당 부담까지 나왔어요. 식당 부담 2,000원까지.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 앱 수수료죠. 680원입니다. 식당에 받는 돈은 7,320원이에요. 야, 세상에나. 이러면 여러분, 예, 이 김밥 2줄 시켜 먹으면 먹는 만큼 좋아지는 사람만 앱이나 플랫폼 기업이나 배달하시는 분만 신났네. 그죠? 실제로 말입니다. 시켜 먹는 소비자는 예, 4,000원의 어떤 배달료에다가 이게 게다가 배달해서 시켜 먹으면 늦게 오잖아요. 예, 가서 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식감이. 식감까지 떨어지는 걸 먹고 있는데 비용은 14,000원을 계산해야 되니 야, 한숨이 턱턱 나오게 생겼습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식집, 김밥을 만드는 분식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14,000원에 팔았는데 나는 그거에 절반에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익이 그만큼 날까요? 이익이 안 납니다. 이익이 날 수가 없어요. 이익이.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 김밥 2줄을 놓고 보면 말입니다. 예, 이득이 되는 사람은 플랫폼 기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 그만큼 말입니다. 김밥을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사 먹는 사람도 비싸서 힘들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플랫폼 기업이 우리 물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물가 장난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나 김밥 한 줄에 1,000원, 김밥 한 줄에 좀 비싸서 2,000원 이렇게 받는 게 예산일이었는데 요즘은요 김밥 한 줄에 1,000원, 2,000원은 아예 구경도 못하고요. 시켜서 먹을 때 14배가 더 올랐다는 걸 보면 충격적이죠. 소비자 물가 장난 아니게 오르잖아요. 7월에 6.3%까지 올랐습니다. 8월에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아마 6.3%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예, 지금 야채값,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여기다가 공공요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공공요금.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 쉽지 않다 그런 생각 저는 해보죠. 8월에도 소비자물. 그런데요. 사실 물가를 올리는 거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이. 예,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 플랫폼 기업들이 더 많이 올린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자영업자는 완전히 죽어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전체 자영업자 가구 467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자 가구가 77만 8천이에요.
77만 8천. 진짜 많죠. 그중에 적자 가구 중에 말입니다. 유동성 위기 가구가 26만 6천 명이나 6천 가구나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벌어서 이익을 못 내니 적자 가구가 늘고 심지어는 유동성 위기 가구가 26만 6천 가구나 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적자는 72조까지 가서 그 금액이 72조나 됩니다. 72조. 적자 가구의 전체 금액은 177조 1천억 원이지만 유동성 위기 가구의 어떤 금액은 72조. 와우, 큰일 났어요. 자영업자 부채가 489조니까 이게 뭐 말 다 했죠. 뭐 여기다가 가계 부채까지 포함을 시키면 여러분 960조입니다. 960조. 결국 말입니다. 이게 저는 정부 정책이라는데 이런 데서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미국의 뉴욕시 같은 경우는요. 최고 20% 제한법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최고 20% 제한법. 최고 올려도 20%까지만 올려라. 그렇게 제한법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48%에 달하잖아요. 47.71%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시에다 도우대시죠. 도우대시. 미국은 도우대시라는 회사가 뭐 뉴욕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영업자들의 또 소상공인들의 피 묻은 돈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빨아먹고 있는 플랫폼 기업. 저는 정부가 나서서 이거 하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못한다. 지금 국민은 플랫폼 기업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요. 소비자도 손해를 보고 있고요. 또 자영업자도 손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경제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시장경제라는 건 여러분 독점이나 과점이 됐을 때는요.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독점이나 과점이 됐을 때. 그렇게 개입해서 말입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시장의 참여자가 소비자는 지금 물고 있고 자영업자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니 이것은 정부가 개입해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장입니다. 이게 시장입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이게 뭐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거 안 막으면요. 오히려 저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써야 돼요. 지금 이 배달 산업 쪽에서는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쓰는 것 말입니다.